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교수 출신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낭낭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번 일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하는 행위들이요. 가장 최근에는 김평우 변호사 당뇨 때문에 오후에 추가 변론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은 판사들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며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뇨를 이유했다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자기가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고 하자, 재판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예. 법조인 여러 번 해봤지만은 예. 판장한테 자기가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은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뿐만 그 과정에서 오갔던 막말 그리고 고성 같은 것은 네. 재판정에서 일반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를 생각한다면은 네.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당뇨인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당뇨라는 말이 밥 먹고 하겠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만이 그러니까요. 당뇨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처음 들어본 이유였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인데요. 이분은 이동욱 전 재판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대행과 그 헌법재판관으로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이정미 대행더러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기피 신청이라는 건데요. 예.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 네. 한마디로 좀 잘못된 지적을 한가 본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기피 예.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본안에 관한 질문, 답변, 이 본안 현재 재판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안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이동욱 재판관 그 전에 나와서 예. 헌법 재판관에서 의견들을 다 진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는 그런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말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식인 하신 분이라서 그런 법조항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죠?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분은 이제 서석구 변호인입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 서석구 변호인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서석구 변호인이 저도 이제 최근 보고 어떤 분이신가 알아봤는데요. 예. 뭐 재판장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나온다 이런 것들은 예. 아마도 일반적인 법정에서 했으면은 법정 모독으로 감치 처벌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러한 논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 헌법재판이 가지는 상징표가 온다면은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원 사퇴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 아니겠습니까? 협박이죠.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전원 사퇴 카드는 여러 번 말이 나오는데 안 먹히는 카드라는 거를 알게 돼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예전에는 그게 통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런 당사자인 사인이 아니다. 네. 사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강제주의가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서 더 이상 협박 카드로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했던 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이 사건의 발단이 불륜이다, 단어 중에 이제 성관계, 구역질 난다, 이런 식으로 고영태 증인, 물론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에 대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도 보통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에서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예. 자칫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고영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형사사건 소추도 가능한 그럴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넘어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 변호인들도
그러한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2,000개 녹취 파일, 그 대부분이 상관없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틀자고 하는 요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적절히 판단했듯이 예.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몇 개 정도는 판단했고 녹취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인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녹음 파일이 있는데 해당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 안 나온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예. 그렇지 않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이제 토론회에서는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본인은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된다면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인이 되면은 그쪽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자기가 했던 말을 바로 뒤집었는데.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돌발 행동들이 헌재 판결에는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끄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관할대행께서 적절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증인 신문이 다 마쳐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오늘 정도 추가로 언제 대통령 언제 출석 여부만 결론이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쭙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은 할 수 있는데 묻지는 마라.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요. 예. 그렇게 진행된 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그렇죠. 없고.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일관돼 있어요, 행동들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 과정에서 조율을 여러 개 했다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즉 일방적으로 진술만 하고 아무런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쓰면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도 하고. 그렇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인터넷 방송에 한 번 더 말하는 것밖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규제 TV를 헌재 재판정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갑자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결국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어제 그제 몇 분의 방송에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100% 발부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네.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은 다 알고 있지만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청구됐던 법리 사실 4가지 중에 직권 남용 부분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증언에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구속 사유를 함기는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법리만 따지자면. 그렇죠.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즉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을 했으면 나는 최순실 모른다. 그렇죠. 이걸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무슨 포스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황을 됐죠. 그런데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알았어. 그래서 아마도 특검이 오기로는 이 정도의 증거 소명 갖고 재판부에 발부해 줄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한다면은 다음에는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 보고한다면은.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이 이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검 연장안 처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상정되는 것은 어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결국은 원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수가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는 건가요?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이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면은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직권상정 경우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직권상정도 여의치 않은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가 천재 지변이 있는 경우, 예. 두 번째가 전시 사회나 국가 비상사 같은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중 합의하는 경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그래서, 것이고, 예. 예, 그래서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번 국회가 지금 3월 2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만기가 28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며칠 없어요. 내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 넘으면은 예. 24일 넘으면은 국회에서도 입법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승인을. 승인은 안 하실 거라고 보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예. 단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황교안 권한대행 이걸 꼭 해라고 이런 식으로만 압박하지 말고 예. 조금 적극적으로 야당들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에서 승인을 오늘까지 안 한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탄핵 소추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탄핵되면은 국무총리의 직위를 정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탄핵을 하려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예. 3분의 1 발의 4분의 2분의 1 탄핵이 끝나는 겁니다. 즉 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한 불명예를 안 잃을 것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압박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황교안 대행을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압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교안 대행이 연장에 동의하도록 뭐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동의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의 특성이나 성격을 본다면은 만약에 이걸 안 해서 예.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기를 낸다. 헌법처벌 어떻게 결론이 되다. 그냥 어쨌든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면 저는 도장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직권상정밖에 없는데 직권상정은 지금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비상사태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정세균지의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제 통상적인 국회에 어긋나게 예.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분 성향이 그런데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것을 국민들을 얼마나 비상사태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필요도 있겠군요, 국민들이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네. 국회라는 틀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일반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지를 여의도에 다시 전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촛불 집회를 부추기는 분으로 저희가 의원님을 특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세균 이번 주 한 번 남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민들 의견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